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했던 도슨트 이 기자입니다. 그 전시실에서 전시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일을 도슨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은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서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또 작가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이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궁금한 점 작가님께 물어보고 또 작가님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박동아 작가님 전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시실에 이렇게 작품이 오기 전까지 작가는 굉장히 긴 시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작품 구상도 해야 하고 이곳에 걸 그 작품도 또 그려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작가님이 이 전시를 하기까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잘 듣겠습니다. 예. 먼저 아무튼 뭐 저 작품 전에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 주신 그 여성 미술 작가의 푸른 스케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아까 박성태 관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성마을이라고 하는 특수한 마을이 실질적으로는 앱에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갔던 그런 곳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처음에 박성태 작가가 이 마을을 알고 저보고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한 4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6개월? 6개월 만에 이제 같이 왔는데 그 6개월 동안은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서인들 사는 마을인데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손정선 작가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제 민들레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길래 겸사해서 이제 한번 그러면 가보자 해서 이제 같이 왔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 안에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여기만 보고 빨리 가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굳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같이 한번 안에까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골목길의 어떤 부분, 축사가 무너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오후 한 3시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 빛이 이 무너진 축사 사이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뭐 큰 느낌처럼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은 참 좋겠다. 근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골목골목이 참 재밌게 생겼다. 그냥 그 정도 이제 느끼고 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갔었죠,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손정훈 작가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면서 뭐 음악회도 여기서 한번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돼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박성태 관장님이 여기다가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슨 여기 마을에 갤러리를 어디다 만드냐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곳이 이 갤러리를 정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한번 이 도성 이 풍경 느껴봤던 것을 한번 작업을 한번 표현해 보겠다. 그렇게 한 것이 3년 전이죠, 이제. 그래서 그 3년 동안을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여러 번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느낌을 여기 개관하면서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풍경들을 선보이게 됐는데, 저는 원래 이제 풍경을 그리는 작가니까 사실은 뭐 풍경적인 것은 다 똑같은 이미지로 하는 거지만, 이제 저는 좀 미니멀하고 좀 단순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평선 작업이라든지 이제 더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도성의 마을에 있던 그 느낌은 또 다른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작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셨을 텐데, 지금 모든 소재들이 이 도성 마을에 있는 그 풍경을 소재로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박동화 작가님은 자연적인 풍경들을 많이 그려오셨죠. 그런데 이제 도성 마을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이 마을의 이미지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지금 마침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작가님들이시잖아요. 그림 작업을 하셔야 되는 작가님들이고, 어떤 것을 그릴 것인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먼저 그리게 된 박동화 작가님께서는 이 그림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 도성 마을의 그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릴 게 많은 건지, 그런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 생각을 말로 다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 그냥 뭐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쭈쭈 나오겠는데 이렇게 앞에 불려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도성이라는 마을을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이 마을이 무섭고 또 지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너편에 이제 국가공단이 있어서 그런 매연 모든 것이 존재하는 아주 이상한 마을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마을인데, 근데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가 밖에서 살고 있는 부분의 공통점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복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행복한 부분이 있는데, 밖에서 생각하는 행복이 이분들의 행복과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는 것은 달리 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성마을을 바깥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사실은 예술가들의 힘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가 뭐 썩어 있고 막 냄새나고 이렇게 보도를 한들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런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정말로 이제 작가로서의 그 구도적인 소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도성을 이렇게 작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생각과 기획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도성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그 음지와 양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곳과 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이렇게를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 가장 적합한 그 시간대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해가 질 무렵이에요. 그래서 한 4시 정도? 뭐 이 정도 5시 이렇게 넘어갈 무렵에 해가 이제 저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때 이곳에 비치는 빛들이 이곳은 이제 다 그늘이 대부분 다 지는 거죠. 그 사이로 빛들이 들어오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국가공단 쪽은 이제 햇빛이 오히려 그쪽에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을 음지고 저쪽을 이제 양지라고 생각하고 그 빛관계를 되게 중요시 한번 느껴서 그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 작품하는 걸 보면 다 빛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 빛이 어떻게 비치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한쪽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축사는 바로 옆이에요. 이 갤러리 옆에 있는 축사인데 지금 이제 저 슬레이트 지붕이 다 이제 헐리고 있잖아요. 작가님 잠깐 말씀 중에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이 작품에서 저렇게 약간 타원형의 저거는 용도가 뭐죠? 저거는 뭐 사이로인가 이렇게 해서 그 먹이 주는 거. 아, 사료통이라고 사료통. 아, 그렇군요. 저기 이제 뭐 돼지 키운다든지 닭을 키우면 거기서 먹이 뽑아서 이렇게 주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 시간대가 되면 빛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제 푸른 초원처럼 그때는 뭐 풀이 이렇게 좀 녹색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도성에서 느끼는 그 도성 마을의 이미지 색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우리가 그냥 풍경이 눈으로만 보여주면 절대 이런 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녹색이고 저 지붕 헐음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어두운 쪽 그러니까 음지 쪽의 이 색감을 상당히 도성의 색깔로 좀 표현하려고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좀 우물한 이런 쪽을 하고 밝은 쪽은 그 현실적인 이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실적으로는 다 그런 작업들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굉장히 밝은 느낌은 아마 그 작가님의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의 정체성은 사실 이전에는 이런 소외와 폐쇄, 어떤 편견 이런 거여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었죠. 근데 그것을 가장 큰 포인트로 두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밝게 행복감을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지금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어떤 느낌을 받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도성 마을을 예술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이 도성 마을만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마을이 있지만 이 도성 마을은 색다르게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작가들이 작품에 담았을 때 뭔가 더 느낌을 더 갖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유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에 대한 답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적인 시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답변을 들은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했다, 어떤 의도로 이 전시를 준비했다라는 말씀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작품들이 아크릴, 어떤 수채화가 아니고 아크릴인데 그 재료를 써서 작가님이 의도하신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 어떠셨어요?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적절히 하셨어요? 작업하실 때? 저는 이제 그 보통 작가들이 개인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시장을 먼저 한번 둘러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이 공간에 이 작품을 여기다가 걸어야 되겠다,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사실 그걸 다 하거든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다음에 개인전을 한번 할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이 공간들을 보고 이 작품은 여기 걸리고 저 작품 저기에 걸리고 이걸 머릿속에 이미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사람 걸어가는 백호 작품도 그리기 전에 저 공간에 센치를 다 재보고 이 백호 작품이 저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저 백호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백호가 어디에 걸려도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있어서 저게 딱 어울리게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수채화적인 거, 뭐 드로잉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물론 여기서 직접 스케치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제가 옆에 이제 몇 점 정도는 그 수채 감차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렇게 먼저 한번 그려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재료적인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죠.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유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작품들을 한 2달 만에 다 했어요. 기간이 한 2달, 표현하기까지는 한 2달인데 물론 생각은 몇 년이 걸렸지만 그 2달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크릴 재료밖에 없는 거예요. 유화는 그 2달 안에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유화 물감이 잘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어찌됐든 수채화하고 유화의 어떤 중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표현이 그 느낌이 순식간에 이렇게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표현이 유화로 했을 경우에는 자꾸 변해요. 이게 자꾸 그림이 변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크릴이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크릴로 그때 그 생각,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작가님께 도슨트로서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 계셔서 조금 더 그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작품 활동하시면서 같은 그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도 또 도움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니 충분히 선생님 설명에 저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나는 대로 이 팜플렛을 보고 계시면 좀 이 작품이 있어요. 저쪽 방에 있었던 작품인데 제가 이번 작업들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작품이 사실은 이 작품이에요. 이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처음 내가 어떻게 도성을 표현할까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 도성이 어떻게 보면 운지적인 거고 반대편에 있는 국가공단이 양지라는 어떤 그 개념을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을을 걸으면서 이제 그런 장소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딱 이제 저 끝에 쪽 가면은 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슬레이트가 있는 이게 그늘이 져가지고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국가공단이 빛이 그렇게 밝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도성을 잘 대변하는 그림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아까 말한 성면, 슬레이트 지붕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제가 봐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 나가면 이 슬레이트는 다 국가적으로 다 제거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 부분이 또 그늘까지 져 있고 다 이제 오래된 그 썩어가는 이제 그 지붕의 힘이 그 느낌이 너무 그 도성을 대변하는 느낌. 그리고 반대에 있는 국가공단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비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도성을 그렇다고 여기가 악취나는 곳이고 뭐 어둡고 지저분하니까 내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행복이 있는 부분인데 이 도성도 실질적으로는 작가의 눈으로 표현했을 때 정말 푸근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다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다 이렇게 똑같은 그 풍경이지만 또 얼마든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이제 저 작품으로 인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성이 그렇게 어려운 마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찾아와서 우리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표현해서 더 이렇게 좀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그런 관심도에서 이 마을도 정말로 이렇게 좀 변하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도성을 촬영하면서 여기서 한 50m만 가면 이제 이 집이 있어요. 제일 먼저 촬영을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길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강목 나무들이 막 하나가 이렇게 딱 솟아 있는데 거기에 이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이 이렇게 혼자서 쭉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휘감으면서 근데 거기에 이 빛이 이제 이렇게 다 비춰준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이 도성이 우리가 그 푸른 짓밟아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잖아요. 끈질긴 어떤 생명력 그것을 생각하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런 부분들. 저도 굉장히 작가님 말씀에 공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칭칭 감고 올라가고 빛을 보고 있고 뭔가 그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렇죠. 끈질김 이런 게 느껴져요. 지금 이제 작품 한 점씩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굉장히 어두운 색채인데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어두운 색상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쓰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작품도 아까 그 슬리터와 마찬가지로 그 해가 이 뒤쪽으로 져요. 그러니까 그 한 4시, 5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다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늘만 이렇게 해가 이렇게 약광처럼 비쳐서 밝은 부분 되는데 실적으로 이곳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자체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그런 창고 같은 건물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색이 이런 느낌의 색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다 똑같은 색인데 이 그늘에 져 있는 이 색들을 아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도성에서 느끼는 묘한 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뭐 스케치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구도적으로 그냥 표현만 되고 책은 다 이렇게 그냥 한 색처럼 칠해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제 색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색이 이제 나름대로 조화를 가져서 이 음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은 블루 계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약간 차가운 냉수적인 색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이 동네를 가장 대변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색들을 단순하게 칠해가지고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 나름의 묘한 색들을 혼합해서 만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까지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저것도 나름의 어떤 조화를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다 똑같이 도성을 대표하는 풍경들이지만 그 그늘의 표현이 나름대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말씀처럼 지금 어두운 색상들 가운데에서 이걸 적절하게 잘 펼쳐서 그 도성에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시선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도성마을이 저에게도 투명 마을이었어요. 근데 실은 어제 이제 존재하는 마을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되기에는 이 에그 갤러리라는 공간이 여기에 오픈을 했고 또 이곳에서 박동화 작가님의 도성연가가 이제 오프닝 전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발걸음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이 도성마을이 저에게 이제 그 존재하는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문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하고 너무 오랜 시간 하면 지루하시잖아요. 네, 전시실도 작품 감상 말씀하십시오. 금방 그 그림에 있어서 실제로 작품을 여기서 지금 계속 그 작품을 이 자리에서 보게 돼요. 근데 그늘에서 이렇게 푸른 빛이 도는 것이 그게 이렇게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 거기에서 자세히 보아야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보여요, 푸른 빛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벽면 그 색감도 너무 조화롭게 너무 잘 됐고 빛이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너무 표현이 잘 됐어요. 근데 저 하늘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볼 때 선생님의 그 작가님의 이렇게 하늘 이 하늘이나 이렇게 구름 있는 하늘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하늘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하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하늘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시는가 지금 그걸 좀 그 하늘 표현이 사실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인위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그림이 좀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뭐 또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잡아가는 게 전체적인 이제 조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그늘진 이 계통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에서는 뭐 엘로 계통의 하늘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엘로 계통이 들어갔을 때는 이 그늘진 이 색들이 좀 터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런 약간 밝은 흰색에 이제 블루가 살짝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을 때. 흰색하고 블루 색깔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칠할 때 선생님 밑에 뭐 아무것도 그 칠하지 않고 바로 위에 그 색깔이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아크릴은 여러 번 칠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에 이 느낌이 나오진 않고 이게 한 뭐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칠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상파적인 그림들, 그러니까 저도 인상파적인 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이제 표현도 해보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 이제 모네라고 하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수련이라는 작품을 이제 직접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작업을 보면 사실 그래요. 그냥 저도 저 작품이 멀리서 보면은 이 색들이 다 조화돼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면 그냥 터치가 툭툭툭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것을 정말로 세밀하게 가까이 봤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멀리서 보면 또 이런 느낌이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되게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가 모네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빛을 연구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색들을 그냥 툭툭 칠해놔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터치만 몇 개 보일 뿐인데 이렇게 그 작품을 뒤에서 이렇게 뒤로 자꾸 오면서 보면 그 색들이 조화가 생겨가지고 하나의 그 수련의 어떤 작품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조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조화가 잘 됐을 때 그 보는 사람들한테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이 실적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냥 스케치 정확하게 해서 그 면 안에만 칠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주변의 색이 어떻게 조화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작가님들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나의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모네의 작품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면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모네 작품 어디 가서 봐야 되지? 가까이 가면 일본까지 가야 돼요. 네, 일본 그 현대미술관에 가면 모네 작품이 있고 그 뭐 나오시마 그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에 가면 모네 작품이 또 한정 대형 작품인데 그 작품 하나 보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고심들이 만들어진 것 중에 나름대로 잘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표현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되는 게 말씀하십시오. 먼저. 이게 작품 중에 이제 일부 사진을 예. 있는데 이분은 여기 현재 네, 이거는 실적으로 약간 데포럼이 된 거예요. 과장이 돼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옆에 가면은 창고인데, 사람보다도 낮죠. 실제로 낮는데, 저는 이제 이 도성에 딱 왔을 때 색감적으로, 채색적으로 그냥 대표적인 색이 이 옐로우가 주황색, 이런 느낌의 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단순하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힘들게 표현한 작품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의도된 대로는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집이 상징하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비교 대상에 뭐 독립본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도성의 이 색깔 담기는 굴이 지금까지 이 몇십 년 동안을 저렇게 해왔다는 것을 좀 크게 좀 상징으로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인물을 좀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작입니다. 원작. 네. 여기 바로 있더라고요. 네. 원작은 이거예요. 사람. 저도 어제 여기 와서 오전 중에 호젓하게 작품 감상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그 공간들이 어디에 있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는 것도 재밌고요. 그 공간을 보고 또 실제 와서 작품을 보게 되면 박동화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또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다, 화가들은. 왜냐, 그 모습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도 박동화 작가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내면 세계를 거쳐서 다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가님이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셨고, 물론 2달 만에 그러셨다고 하셨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긴 그런 시간이 작품으로서 나타온 것 같고요. 그런 게 바로 아우라가 되고 그림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도성마을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이 도성의 작품들을 제가 이제 박승태 관장하고 약속을 한번 했어요. 한 100점은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충분히 100점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지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다음에 우리 박승태 관장하고 같이 한번 여기서가 아닌 외부 이제 미술관에서 한번 그 한세닌 사진과 같이 한번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시간이 있으시면 혹여 작품 하나하나씩은 작가님 계시니까 같이 보시면서 또 질문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 가져도 좋겠고요. 밖에 또 산책하시면서 또 포인트가 되고 있는 그 그림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여행 삼아서 산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경청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주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작가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예, 이제 제 작품을 볼 때 이런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첫적으로 이제 좀 이런 길 같은 부분들이 이 음지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칠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의 조화를 가지고 하나의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길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조화를 가지면 좋은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도성이 우리가 머지않아 뭐 좋은 이곳이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문화예술이 꽃피고 나는 이곳이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마을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머지않아 우리 여수에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최고의 어떤 작가들이 이곳에 와서 아마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같이 한번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이
공간이 되어준 에그 갤러리의 앞날에 또 행운이 있고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전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드러났으니 이곳이 이제 저희가 많이 즐겁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끝나고 나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따로 박동환 작가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그 1월 22일 날에는 이제 그 사진 작가들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와서 촬영한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여러분들 또 초대하겠습니다. 관심 있을 때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